절대전략입니다. 오늘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앞서서 3거래의 반등폭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양호한 조정이다 하실 수도 있고, 그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봐서 또 급하게 하락했는데 이 정도 반등으로 되겠느냐, 약간 아쉽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장의 의미 찾아보면서요, 또 내일장 내다보는 절대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네, 반등을 위한 안간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반등을 위한 안간힘.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네, 사실은 오늘 장 초반에 사실은 금일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전일 금요일 밤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사실은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깊어졌었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낙폭을 좀 줄였는데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 금액을 좀 많이 냈고 외국인의 매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매도 금액 자체가. 반등을 사실 하고 싶죠. 지금 자리에 좀 더 아쉬움이 좀 많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반등을 위해서 좀 이 많은 노력을 개인들이 좀 했었는데 반등에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낙폭은 상당히 좀 많이 줄이면서 이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좀 의미를 두고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수급적인 부분 외에도 볼만한 게 상당히 많았죠.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은 줄어들었는데 금융투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죠. 사실 12월 말부터 해서 1월 중순 정도까지 금융투자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3일 동안 약 한 1조 원 가까운 매도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도 이 중에 일부 좀 가담을 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도 좀 다행인 점은 장 초반에 사실 1,000억 이상으로 매도 금액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매도 금액이 연기금도 장 후반으로 오면서 매도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매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장 중반까지, 장 후반에 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 5거래일 연속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LG에너지솔루션 거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1조 원 정도를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전체 거래 금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에너지솔루션이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한 부분은 굉장히 좀 반가운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사실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사실 낙폭을 좀 줄이긴 했죠. 줄였지만 그래도 좀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총 상위주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움직임이 반갑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속주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계속 이렇게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우선 에너지솔루션만 놓고 본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펀드들을 중심으로 한 ETF에서 계속적으로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1조 원에서 크게 줄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꽤 오랜 시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솔루션만 놓고 보면 장점인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다른 종목들이 좀 악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샀습니다. 근데 산 금액 대부분이 이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쪽으로 사실 많은 금액이 쏠린다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종목으로는 조금 덜 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은 에너지솔루션만 보면 좋지만 다른 종목들의 수급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2차전지 관련한 대형주들은 에너지솔루션의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끝나야지 수급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워낙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이즈가 커서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의 강한 상승의 배경에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ETF를 비롯한 이런 인덱스 자금이 강하게 유입될 것이다 라고 또 매체들도 보도를 하고 또 증권가 레포트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상되는 자금은 대체로 한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 거래대금만 1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두 번만 더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ETF 자금이 한 번에 다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좀 연속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조 원이 사실은 최소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2조 원 정도가 되고요. 2차 전지 ETF만 뭐 최소 4천억 정도가 됩니다. 많게 잡으면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LG 화학을 매도한 금액만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추종해야 되는 지수들이 2차 전지 ETF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200하고 MSCI는 이 확정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지표만 추종하는 자금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 2조 원 정도라고 놓고 보면 2차 전지 ETF 4, 5천억 정도 빼면 1조 5천억 정도 남는데 최소한이고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FTSE는 아직 못 들어갔죠. 향후에 FTSE도 결국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 비율만 조금 더 올라가면 FTSE도 들어가거든요. 이것까지 놓고 보면 3조 원 이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그리고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이 패시브뿐만 아니라 액티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수할 금액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이 상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락업이 걸리지 않은 물량들, 그러니까 3만 원, 30만 원에서 받았는데 50만 원이 되니까 당연히 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고 이제는 개인들의 매도를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 당분간은 이런 물량들이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들어올 자금이 2조나 되니까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만한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주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각이시네요.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일정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증시 일정 말씀드릴 때 대부분 좀 미국 증시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국내 증시를 거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한국 실적입니다. 이 8일 한국 기업 실적 중에서 8일 날은 금융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KB금융 이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수급이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금융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774억 매수를 해줬었고 장 후반까지 사실은 마이너스 나다가 막판에 플러스를 돌리는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지난주까지도 수급 괜찮았었고 미국에서도 이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실 수 있고 이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9일 날은 게임주입니다. 이 게임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낙폭도 사실 상당히 좀 깊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코인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으면서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게임주들이 실적이 괜찮다라면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게임주가 올라간다라면 코스닥도 분위기 반전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월 9일은 게임주에 대한 실적 발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은 어찌됐든 항상 주의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기일은 좀 수급적으로 특히 막판에 어떻게 변하는지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은 2800선을 회복을 할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800까지 열심히 잘 달리고 있었죠. 지난주만 해도 이 거래일 연속 잘 달리고 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2800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2800까지 올라갈수록 조금씩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는지 여부.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56억 매도로 막판까지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해줘야지 사실은 이 국내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200.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1200원을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여기서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엔 부정적이기 때문에 환율과 같이 외국인 수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투자가 굉장히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의 대규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여기서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금융투자가 좀 일시적으로 좀 큰 규모의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800을 많이 넘어가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주식 비중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2,800선 코스피 지수가 회복할지 여부, 그리고 수급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네요.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보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전략적으로는 물론 방향은 위쪽이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욕심을 가지면서 반등의 목표치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되겠고요. 2,800선 갈 때까지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 이런 전략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마무리로 절대 전략까지 해봤고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봐드릴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